그래서 포괄적 금지 명령도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오전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온 적도 있고, 그것도 심지어 좀 이 회사가 워낙 긴급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대면도 없이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비대면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서류가 잘 갖춰져 있고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이제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해를 해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빨리 해주시는 거 아닌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실 것 같은데, 먼저 법인회생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은 쉽게 말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는 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로서 법원이 해당 기업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죠. 개인에게는 개인회생이라는 게 있듯이 기업 버전의 회생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심사를 하고, 일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갚는 계획을 만들어서 기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또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포괄적 금지 명령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채권 주심 일시 정지 버튼입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멈추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정식으로 회생의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회사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기거나 뭐 추심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 돈을 받겠다고 막 채권자들이 달려들게 되면 회생 절차가 꼬이고 기업의 자산이 여기저기 탕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이 회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일단 모두 멈춰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심지어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모두 다 한 번에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도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자산이 여기저기 흩어지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는 회생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참고차 말씀드리면, 보통 포괄적 금지 명령과 함께 보전 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내려집니다. 보전 처분은 기업 측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쓰지 말라는 취지의 명령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자산 처분이나 새로운 차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기업이 자산을 함부로 빼내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권자들이 강제로 기업의 자산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쌍방을 꽉 잡아둔 상태에서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회생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회생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담을 받으시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며칠이다 이런 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법원에 따라 또 실무 내지는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생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통 2에서 3일 이 정도 내면은 법원에서 버전 처분 결정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려줍니다. 근데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좀 커뮤니티를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5일, 뭐 7일, 이렇게 오래 2, 3일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전 처분의 경우는 신청 후 7일 이내 결정하도록 이제 규정은 돼 있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은 따로 그 기한이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도 가급적 최대한 빨리 포괄적 금지를 내려주고 싶어도 자료가 제대로 정리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당연히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 없으면 사실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죠. 요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어려워져서 법인 회생 또는 파산 전문가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막상 경험이 없거나 혹은 변호사가 아닌 뭐 사무장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안 해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해도 포괄적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안 나오는 경우는 뭐 당연히 전혀 없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인회생 사건에서는 실무상 거의 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아주 소수이거나 개별 중지 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 등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서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법원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특수한 사정 중에 하나는 기업이 만약에 회생을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가 폐지되거나 중간에 취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신청할 때는 포괄적 금지 명령 전에 그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우리 스탠다드에서 하루 만에 그것도 또 비대면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나온 거예요? 혹시 뭐 판사님이랑 신분이 있나?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긴 드렸었죠. 신청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절차 진행 내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리고 또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었을 때 회사가 정말로 진지하게 회생을 신청했는지 혹은 단지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존 처분의 효과만을 노리고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에서는 회생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뿐만 아니고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마 여러 법원에서도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접수 사건은 소위 말하는 그냥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건들로 조금씩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 명령도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오전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온 적도 있고 그것도 심지어 좀 이 회사가 워낙 긴급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대면도 없이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비대면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서류가 잘 갖춰져 있고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이제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해를 해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빨리 해주시는 거 아닌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더 말씀 주시겠어요?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결정문을 교부받는다는 뜻인데 요즘은 이제 뭐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전자문서로 결정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뭐 예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서류를 잔뜩 들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만큼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고 시간 절약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무조건 하루 만에 된다기보다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회사 상환이 너무 복잡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며칠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처럼 좀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미리 좀 대비를 잘하면 그만큼 빨라지고 법원 내에서 이제 가지게 되는 평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법원과 판사님하고 친해서 빨리 나오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도산 전문 펌으로서 좀 이런 신뢰라든가 그런 것들을 법원이나 심지어 채권자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좀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서 다뤘지만 또 현재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법인 회생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하루 또는 막 그 다음날 오전에 비대면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마지막에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다시 이제 좀 그래도 숨통을 트이면서 회사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라는 거는 회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 기관과 그 다음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회생을 들어가야지 오늘 정말 힘들다 내일 신청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서류를 너무 빨리 신속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제된 신청서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숫자도 틀리고 뭐 채권자도 누락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법원에서도 사실 회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회생은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포괄적 금지가 빨리 나오니까 천천히 결정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큰 오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저희가 포괄적 금지 명령이 어느 정도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